다양한 아이패드 사용 팁을 공유하는 국민 아이패드바 공본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제작했던 데스크 세팅 영상에서 언급했던 동굴지옥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무슨 동굴지옥이란 말이 나올 만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저렴이 허브란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가 싶을 정도로 저렴하고 쓸모있는 동굴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 열심히 연구한다고 별 4개짜리 사용 후기를 찾아서 보고 구매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건 저를 비롯한 일반인들이 허브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사용 사례가 저마다 달라서인데, 사실 저가 동굴은 주변 기기를 다 붙여놓고 쓰라고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아마존 같은 데서 제품 설명을 보면 4K 디스플레이가 된다고 하고 허브 포트는 7개, 8개가 붙어있는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이런 제품들 거의 모두가 모니터 하나 붙이면 정말 쓸만한 주변 기기는 못 붙일 정도로 열악한 제품들입니다. 사실 USB-C 허브의 절대 다수는 현재 1세대, 우리가 알고 있는 3.0 세대의 USB-C 옷을 입힌 제품들이라서 밴드위스가 턱없이 모자라고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고급 기기에는 임시방편으로나 써야 하는 제품이지 이걸 명실상부한 허브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3, 4만 원짜리 보급형 동굴들은 아마 4K 디스플레이 하나만 연결하면 그때 다수가 바로 과부하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보드나 유선 마우스를 제외하고는 디스플레이 외에 붙이는 주변 기기들은 제 기능을 아예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는 요즘 기기들은 특히 애플 기기 같은 경우는 내장 디스크 업그레이드 가격이 문자 그대로 완전 바가지라서 많은 사용자가 외장 하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동굴을 시도해 봤는데요. 이런 저가 동굴들, 특히 중국산이죠. 어차피 요즘 모든 물건이 중국산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저가 제품들은 깡그리 중국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동굴들에는 SSD를 연결해봤자 무용지물인 경우가 그때 다수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저처럼 별다른 지식 없이 USB-C 동굴을 구매하였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동굴을 이해하려면 간략한 지식부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기가비트와 기가바이트의 차이를 아시나요? 꼭 그것이 우리의 아이패드나 맥북이에요. 이건 최고급 제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냥 컨슈머 수준에서 좀 비싼 제품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기들에 미치는 영향은 이해하시나요? 그렇지만 작업이 본업이도 2년 전에야 비로소 기가비트와 기가바이트의 차이가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대 1이겠거니 하고 찾아봤는데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영어로 표시할 때는 이제 보통 이 바이트를 얘기할 땐 요즘은 G가 많이 들어갑니다. 둘 다 따라서 1기가바이트나 1기가비트나 표시할 때는 둘 다 GB로 표시를 합니다. 기가비트는 표기할 때요. 영어는 기가바이트를 GB 대문자로 표시하고 기가비트는 소문자 B를 사용해서 G 소문자 B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잘못 표기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컴퓨터에는 250GB, 64GB, 512GB, 그 다음에 1000GB를 말하는 테라바이트가 있죠.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초당 기가비트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혼선이 오는데요. 속도 표기를 바이트가 아닌 비트로 표기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속도에 가장 민감한 인터넷의 속도가 워낙 느려서 거기서 비롯된 표시법이 아닌가 추측이 되는데요. 가령 고속 인터넷이라는 것이 엄청 빠른 것 같지만 꼴랑 초당 100메가비트입니다. 이 정도는 비단 프롬펜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보통 100메가비트 아래로 사용하실 겁니다. 엄청 느린 거죠. 저는 100비트를 바이트로 계산할 때 100 나누기 8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10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 이유는 저 최대 속도라는 것이 업자들이 주장하는 속도고 실사용 시에는 무조건 최대 속도에서 어차피 20% 정도 날아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초당 비트 속도를 10으로 나누시면 초당 바이트 속도가 나옵니다. 복잡하게 8로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 속도, 즉 이서넷과 와이파이의 초당 속도는 비트로 계산하지만
하드디스크라든가 다른 컴퓨터 주변 기기의 속도는 바이트로 계산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단위 자체가 축소되니까요. 고속 인터넷이 결국 10MB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요. 그러면 컴퓨터의 속도는 어떨까요? 요즘 다 디스크로는 SSD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느려 터진 기계식 하드디스크는 요즘 일반 소비자용으로 가장 빠른 게 한 100MB 정도 나옵니다. 초당 메가바이트입니다. 제 경험상 이거 잘 나와야 실사용 사례에서는 한 80MB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 나오는 컴퓨터엔 이런 옛날에 쓰던 HDD 디스크는 안 씁니다. 부팅도 느리고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요즘은 지우기 싫은 대용량 파일 보관용으로나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인터넷 속도가 이게 10MB라니 약간은 놀라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 느리다고 생각하던 하드디스크가 초당 100MB를 쓰는데 말이죠. 요즘 주가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달려 나오는 SATA 방식 SSD는 초당 500MB를 쓴다고 보시면 대충 맞을 겁니다. 3년 전에 구매한 에이서 아스파이어 15인치 랩탑에는 i5 인텔 칩, 8세대 SATA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초당 300MB를 쏩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 포함해서 한 7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6는 초당 5GB, 즉 초당 500MB를 쏩니다. 내장 디스크 기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M칩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의 성능에 따라서 아이패드보다는 맥북 쪽에 좀 더 빨리 나옵니다. 초기에는 아주 속도가 안 나와갖고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 고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1 칩의 경우는 외장 하드의 성능에 따라 초당 1400에서 2500MB가 실용 스피드입니다. 그리고 주변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3000MB, 4000MB 나오는 것도 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컴에 달려 나오는 내장 하드가 용량이 500GB라고 보면 초당 2.5GB를 쓰니 분당 250GB. 이론상 4분 정도면 500GB를 백업을 끝낸다는 이야기겠죠. 어마무시한 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동굴, 국내에서 이제 허브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허브를 고르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왜 저렴이 동굴들은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는 놈이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사려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매자 리뷰를 읽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이 좋아도 막상 사서 갖고 와보면 꽝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용자들의 지식이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리뷰를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기기들은 워낙 성능이 좋아져서요. 고급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용자 간의 지식 격차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사용법도 다릅니다. 저 역시 뭐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철저하게 살펴보고서 저가 동굴이 원래 안 되는 허브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당수가 메가바이트와 메가비트의 개념을 잘 이해할지도 못하거니와 최근 동굴 지옥을 해결한다며 이 업계 전체가 USB-C로 전환 중인데 이 USB-C 또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따라가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USB A-B-C, 그 다음에 USB 1.0, 2.0, 3.0 유의미한 거는 USB 3.0이겠죠. USB 3세대는 초당 최대 속도가 5GB, 그러니까 500MB입니다. 쓸만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일반 사용자에겐 충분한 속도입니다. 2, 3년 전 구매한 제 에이스 랩탑과 저가 아이패드인 미니 6의 속도와 얼추 비슷한 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USB-C로의 폼팩터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A단자로 나왔던 3세대 속도 제품이 USB-C 단자를 달고 시장에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US 표준 엔지니어 협회에서는 USB 3을 3.1 세대와 3.2 세대로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표준을 또 한 번 바꾸는 바람에 온갖 혼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품을 살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몇 세대 제품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최근에야 비로소 USB 3.2 더블레인 저가 제품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4K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은 제가 한 63달러를 주고 샀는데요. 처음 올 때부터 4K에 연결하면 껌뻑거렸습니다. 게다가 꼴에는 3개의 모니터 포트가 있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처음 올 때부터 이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라스에 있는 5개 책상에서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해서 사용 중입니다. 일반 1080p 모니터에 붙여놨는데 쓸만은 하나 그나마 1080p에서도 자주 껌뻑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산 이유는 리뷰가 당시에 무지하게 좋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선에도 안 붙이고 그냥 모니터만 연결하고 갖고 돌아가니까 좋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니터도 안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제가 불량을 얻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봤더니 개중에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된다라는 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물건을 살 때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 사는 건데 달랑 퍼리퍼럴 하나 연결해 놓고 이거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를 믿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뷰를 보더라도 그 중에서 이 제품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리뷰를 읽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게 과연 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동굴들 모두 500MB를 달리는 제 익스트림 프로 이 외장 하드는 아예 안 되거나 간신히 또 어쩌다 연결되더라도 이내 꺼지거나 설령 연결이 돼서 굴러간다 하더라도 30MB도 못 씁니다. 초당 400~500MB를 쓰는 외장 하드를 구매해서 30MB면 이건 기존의 기계식 디스크만도 못한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4K 하나 붙이면 500MB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USB 3.2 1세대 제품이요. 즉 초당 500MB인 제품들에선 4K 모니터 연결해버리면 그 밴드위스로 500MB를 거의 다 잡아먹으니까 다른 기기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키보드나 USB 1.0 붙여도 되는 키보드나 마우스나 연결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사실상 동굴이 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기대가 큰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동굴이 그 값어치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중급의 초당 500MB 나오는 외장 하드 정도는 연결이 돼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어떤 동굴이라도 그 가치를 하려면 모니터와 외장 하드 정도는 붙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용량입니다. 전체적 용량입니다. 근데 지금 3.2 1세대는 USB 3.2 1세대는 초당 500MB에 묶여 있는데 이서넷을 연결하면 1GB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4K 모니터 60MHz로 가면 그냥 5기가 다 잡아먹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작동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장 하드는 둘째 쳐놓고요. 즉 100메가짜리 이더넷도 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가 동굴은 어느 정도 중급의 기기에는 작동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스펙을 지닌 동굴들입니다. 정리하자면 싸구려 동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급한 제조사, 즉 불량품이 많고 호환성까지 떨어지는 저급한 제조사가 우선 큰 문제입니다. 둘째는 과대 광고입니다. 즉 포트스로 밀어붙이는 거죠. 실상 붙이고 싶은 기기는 못 붙이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저가 동굴은 저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스펙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는 물론이고 미니도 단자가 하나라서 허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브, 즉 여러 개를 연결해주는 허브가 필요합니다. 줄 하나로 모든 걸 연결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기의 용량을 활용하려면 허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허브라 부르는 동굴들은 허브가 아니라 뭐 거의 제 생각에는 똥꿀이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적합할 것 같습니다. 특히 IT의 불모지인 프놈펜에서는 중국 동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동굴들을 사용했는데 한결같이 돈만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입니다. 이른바 스펙이 되는 제품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개의 좋은 허브 제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 엄지척을 꼭 눌러주셔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미국에 거주하는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오는 길에 허브와 동굴을 2개 요청했습니다. 프놈펜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가선 탕진 안 하고 선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저렴이 동굴과 허브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쉽게도 정말 좋은 제품은 친구가 미국 자기 집에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이 저렴이 동굴은 그간 공부한 덕에 기대한 바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30짜리 동굴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굴이 어떻게 다른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썬더볼트 4 USB4 허브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올해는 컴퓨터 기기 자체보다는 주어진 아이패드 프로 기기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관심을 가질 생각이어서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아마존에서 직접 주문했습니다. 아마 한 달 이내에 도착할 건데요. 아무튼 아이패드를 컴으로 사용하는 실사용자로서 제가 그간 얻은 풍부한 경험을 계속 전해갈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Peace.